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4년도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 제목 너를 위해 IBK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은 2024년도 기업은행 채용 설명회 중에서 중앙대 채용 설명회, 그 다음 온라인 채용 설명회, 그 다음 부산대 채용 설명회, 그 다음 숙명여대 채용 설명회 내용까지 해서, 사실 숙명여대는 이제 내일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내용이 요약해서 본 포스팅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중앙대 채용 설명회, 온라인 채용 설명회, 부산대 채용 설명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 내용들을 숙지한 상태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업은행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 영상이 유지가 될 줄 알았으나 유지가 되지 않고 없어지면서 다시 카더라가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모으고 저는 직접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보고 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 드린다는 점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설명회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은행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은행이 왜 설립이 되었고, 산업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채권 권리 보유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기일 때 이런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위기 시에 더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은행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에도 힘을 많이 싣고 있고, 이런 기업은행에 대한 소개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점포는 625개, WM 센터 18개, 해외 점포가 몇 개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IBK 창공이라던가 아이원잡이라던가 이제 그런 비금융 서비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간단하게 기업은행에 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이제 인재상에 따른 채용이 아니라 IBK 조직문화 7웨이에 따른 채용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은행에는 인재상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나 조직 문화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서류 작성을 하셔야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그 자소서에 기반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니까 서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나 IBK 조직문화 7웨이를 염두하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작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Q&A 시간에 내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꼭 부합하는 경험을 잘 정리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기를 바라고,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일부분은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채용 설명회 안내 영상을 이제 이렇게 길게 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스팅 정도로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업은행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영상을 잠깐 유지하다가 영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영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보지 않은 분들이나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카더라를 양산하면서 객관적인 채용 기준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보여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냐면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업은행이 배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지원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력에는 서류, 필기, 실기시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채용 설명회 화면에서처럼 일단 서류 단계에서 1000자에서 750자로 줄여준 부분,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원을 해보면, 저는 이미 기업은행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도 저는 종종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지원해서 실제로 이제 서류 지원도 하고 필기 시험도 보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시험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서류 단계에서 배려를 실제로 많이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먼저 글자 수를 줄여준 부분도 맞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원래 서류 단계에서 쓰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기시험 1차 면접 단계에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의 1500자 가까이 써야 되는 직무 관련 기술서 부분을 써야 되는 부담이
줄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은행이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비전공자에 대한 어떤 불합리함이나 아니면 비전공자에 대해서 우수한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의 변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류 단계에서는 750자로 줄인 부분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기술서가 없어진 부분, 없어진 게 아니라 일단 1차 면접으로 넘어간 거죠. 실기시험 단계로 넘어간 거죠. 자, 그 다음 필기시험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써놓고 있죠. 경제, 경영, 심화전공 난이도 상이었다. 인정한다. 어려웠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공 심화 과목까지 출제를 했었고 경영은 예를 들면 투자론이나 이제 뭐 어떤 고급 회계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과거의 필기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냈던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낮출 거다. 경제 경영 관련 직무 상식 정도로 낮출 거고, 뭐 경제는 이제 원론 수준으로 이제 낮출 거고, 경영도 마찬가지로 낮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왜 낮춘다? 비전공자를 위해서 낮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난 CPL을 준비했어. 아니면 나는 CPL을 준비하다가 뭐 낙방해서 이제 은행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필기에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런 변형의 과정이 싫으실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제로 베이스입니다. 서류 단계, 필기시험, 실기시험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고 비전공자 분들에게 문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과 이제 동일해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채용 설명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님이 다른 은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은행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뭐 봐도 좋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나 필기나 실기 시험 단계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머지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채용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필기 시험에 대한 안내도 그냥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타행들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이제 농협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은행 시험을 본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오픈카톡 등에서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특정 개인이나 지원자가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 마케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시험 준비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카더라를 양선하고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CPA 수준으로 준비했다더라 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더더 시험 준비에 많은 힘을 쏟게 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영상에 있어서 특히 이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에도 기업은행이 시험이 제일 어려웠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사실 우리은행은 필기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은행에서 필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뭐 CPA 수준으로 준비한다거나 A매치 수준으로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이제 모두 다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이 비전공자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향 평준화가 되었고 필기시험 자체를 안 보는 은행도 있고 거기다가 이 필기시험을 1등으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특강에 가서 주로 이제 한마디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채용이나 나아가서는 이제 A매치를 제외한 어떤 일반적인 금융회사들, 시중은행이나 중앙회, 뭐 농협중앙회라던가 수협중앙회라던가 기타 이제 지역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CPA 시험처럼 누가 필기 공부 잘하나를 가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게 누가 암기 잘하나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채용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뽑는 그 과정이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모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채용 설명회에서도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육각형 인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은행도 이제 육각형 인간이다. 육각형 인간에 맞춰서 기업은행도 워라밸도 좋은 회사고 안정성도 좋은 회사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이 바라는 인재도 육각형 인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적당한 전문성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적당한 대인관계, 조직 적합도도 필요하겠고 적당히 윤리의식이나 인성도 필요하겠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각도로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남이 없고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필기는 그냥 필기 단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거의 8번 듣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볼 거고 그 다음 본 포스팅을 다시 또 한번 업데이트 할 거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가장 많이 본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건데 더 이상의 공포 마케팅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기준점을 잡아서 스스로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서류 단계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류 단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스펙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문화나 핵심 가치 7웨이에 대해서 조금 적합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좋겠고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부합하는 경험들로 서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쭉 가서 필기에 대한 내용 이제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비전공자를 위해서 하향되고 일반 시중은행급으로 낮춘다. CPA 수준으로 준비할 필요 없고 어떤 일반적인 비전공자 분들이 준비하는 원론 수준으로 준비해도 충분하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원론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테셋이나 매경 수준을 말하겠죠. 다만 이제 테셋이랑 매경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금융 상식이라던가 금융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타행의 경우에도 테셋이나 매경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이제 여기에 SQL이나 디지털 관련된 내용들이 은행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비금융 서비스나 앱 서비스에 기반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매경 테셋 실제로 저도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본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지 꼼꼼히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에 기업은행이 바뀌는 정도는 타행 수준으로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뀐다고 했으니 그냥 원론 수준이라는 건 외경 테스트 수준을 말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거기에 이제 범위적으로 금융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금융 자격증 중에 일부 필수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SQL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더 출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은행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면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숙 면접에서 당일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 대한 진행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 각 단계는 제로 베이스인데 1차와 2차 면접,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이게 지금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면접 실기시험이고요. 1차 면접이 실기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은행이 부르고 있고 최종 면접은 면접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기시험, 2차 면접시험 이 두 개는 합산이 됩니다. 제로 베이스지만 은행권에는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이라는 이제 채용의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라 면접 전형 안에서는 각 단계는 제로 베이스지만 면접 전형 안에서는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르는 은행은 모든 은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농협은행,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기타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은행.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은행들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가 설립되고 이제 다른 뭐 증권사라던가 카드사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금융사들 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이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도 뭐 성별, 연령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이제 카톡 질문 같은 것들은 이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각 단계별로 선발을 하는데 서류 단계, 이제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여기 합격자의 결정은 은행은 각 전형별로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러니까 면접 전형 안에서는 합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 이제 면접 1단계, 2단계 부분은 합산이 된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일정 부분 1, 2차는 합산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은 이제 합산이 될 수 있고 면접의 프로그램은 이제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그리고 IT 직군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금융 일반의 경우에는 이제 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원래 이제 공튀기기나 단체 제기차기나 이런 그러니까 팀워크를 굉장히 타행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행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은행들은 지금까지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지만 기업은행은 독자적으로 성장해왔고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팀워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면접에서 계속 조직 적합도나 팀워크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거에도 평가해왔고 합숙 면접이 없어졌지만 합숙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 역시 팀워크였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중에 하루는 거의 다 팀 단위 면접으로 개인 단위 면접보다 팀 단위 면접이 많았다. 자, 어쨌든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IT 디지털은 코딩 테스트, 금융 일반은 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실무 역량과 논리력을 주로 평가할 건데 면접 전형은 자유 토론 면접, 인터뷰 면접, 발표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은행들이랑 이제 똑같아진 겁니다. 실기 시험 1차 면접 부분도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이랑 이제 해서 합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 결과가 나올 때에는 이 최종 면접의 비중이 더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도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최종 합격자의 당락은 최종 면접 시험이 거의 한 70% 그리고 실기 시험 1차 면접이 한 30% 정도 돼서 합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류 단계에서 주의할 점, 필기 단계에서 이해하실 점, 면접 시험에서 이제 인지하실 점 이렇게 나누어서 쭉 진행을 하면서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채용 설명에서는 여기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한 안내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Q&A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설명회에서 나온 Q&A는 제가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여기에 없는 것들 중에는 이제 거기 기업은행 공식 채용 설명회 Q&A 게시판을 보시면 여기에는 없는데 기업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탑뱅커의 필기 대비반 광고를 지금부터는 할 건데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회계사님과 세무사님과 그리고 제가 함께 이제 기업은행의 기출 범위에 맞추어서 기업은행 대비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제 미시 거시 경제 파트는 이미 이제 농협은행이나 다른 국민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모든 은행들의 기출 문제 2024년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시험 기출까지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경제금융 파트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거시 미시는 기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다 기출 범위를 이제 주로는 빈출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이제 강의가 제작되어 있고 나머지 금융과 상식 파트는 아직 업데이트가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융 상식 파트는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던 내용들이 이제 강의나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기업은행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본 뒤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024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기업은행까지 살펴보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타은행,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방은행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금융이나 상식 파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시험이 이루어진 뒤에 한두 달 내로 강의를 다시 또 추가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3월 말 시점으로 2024년 3월 말 시점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수강 기간을 다 거의 4개월에서 반년 가까이로 이제 늘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신청하셔도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부분까지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금융, 상식 파트에 대해서 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뭐 5, 6급 할 거 없이 다 기출 범위를 포함해서 주로 은행 및 중앙회, 지방은행 등을 커버하는 강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올해 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해서 먼저 이제 자소서 강좌가 패키지 강의 신청하시면 들어있는 자소서 강좌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바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담아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에 대한 안내를 마쳤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기 본 포스팅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본 포스팅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댓글을 읽어보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아까 안내드린 은행의 서류 단계를 어느 정도로 얼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기업은행의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